자 봅시다. 자 이거 여기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서로 접한대. 네. 그런데 요 관계식을 줬어. 그럼 드는 생각은 이 B라는 걸 5 빼기 A에 딱 대입한다면 Y는 AX 플러스 5 빼기 A가 되고, 왜 이걸 대입했냐라고 한다면 A로 이렇게 묶어냈을 때 어떠한 개념으로 잡을 수 있니? 1,5 A의 값에 관계없이 기울기는 A로 모르지만 1,5를 지난다 라고 잡을 수 있어. 네. 차라리 차라리 한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대입을 안 하고 이걸 값을 이용한다면 1,5를 지난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잘 보이니까 네.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접한다. 문제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접선 개념이긴 하나 1,5를 지난 직선과 접한다 라고 개념을 잡아버리면 우린 접선의 유형 중에서 세 번째 거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세 번째 거는 곡선 밖에 1,5에서 그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됐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프 자체도 그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잡아볼 거야. 지금 무리함수잖아. 네. 꼭지점이 뭐인 거? 0,0이. 0,0이고 K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정의역도 양수 0 이상이니까 요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네. 그러면 1,5라는 건 잘 봐. 여기가 1,5라는 점이 요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얻을 수 있다. 왜냐면 여기에 1,5가 있잖아. 곡선 안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접선이 그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접선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1,5라는 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 요 곡선한테 1,를 대입하면 K가 나오지. 네. 그럼 K라는 건 적어도 5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5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접선이 생기겠지. 네. 맞아? 우린 접선이 존재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자연수 K니까 1, 2, 3, 4, 5 일단 가능하게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그래프 하나만 딱 그려놓고 K가 5 이하기만 하면 접선이 생긴다라고 잡았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유형 또 세 번째 유형이다라고 잡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 여기서 네가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건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면 접선이 무조건 생기는 거 아닌가? 아까 말한 대로 접선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거든? 네. 맞지? 그러면 여기 점이 이 K, 1,K라는 것보다 위쪽에 있거나 뭐 같게 있으면 이 조건만 있으면 접선은 무조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계속 가져봐야 돼. 더 시간 낭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쌤 생각에서는 이게 끝입니다. 쌤 생각은 이게 끝이야. 여기 위에 점만 있으면 접선은 어떻게든 그려져. 얘가 증가함수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 볼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 간에 얘가 엄청 위에 있던 간에 접선은 무조건 한 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생각이다. 네. 근데 좀 더 확신을 바꾸기 위해서 접선 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선의 유형입니다. 1,5라는 점에서 그었다. 그러면 접선의 시작은 뭐야? 접점이요. 접점을 t, k 루트 t라고 놓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거지, 그치? 미분해서 f 프라임 이걸 fx로 잡았을 때 f 프라임 t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 루트 t 분의 k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접선은 y는 2 루트 t 분의 k에다가 x 빼기 t 그 다음에 k 루트 t 됐니? 네. 근데 요거가 그래. 이 직선이어야 된다는 것도 꼭 써야 돼. 이 직선이어야 되는 것도 써야 돼. 네. 그럼 마무리부터 좀 합시다. 일단 이게 1,5라는 점을 지난다 했으니 여기 1,5를 대입할 거야. 그럼 양변에 2루트 t를 곱하게 되면 10 루트 t는 k 빼기 kt 맞지? 네. 그 다음 2kt 맞지? 네. 그래서 k 플러스 kt 이렇게 될 것이고. 네. 자, 여기서 우리는 k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지만
접점이 있어야 접선을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접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접점이 존재한다 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난 양변을 제곱할 거야. 양변 제곱해서 t에 대한 걸로 정리할 거야. 네. 다만 양변을 제곱한다는 건 뭐를 무시하는 거다? 부호. 그럼 얘가 어떤 10 루트 t니까 음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 놈이 뭐가 돼줘야 된다? 양수. 양수. 근데 봐봐. 이거는 k로 묶어냈을 때 t 플러스 1이 되지. 네. 계속 고려해야 돼. 요 놈은 이미 양수지. 네. 그 다음에 정의역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도 양수 아니야? 그럼 부호 무시가 없네? 그러면 막 양변 제곱. 그래서 10t, 100t는 제곱한다. 네. k 제곱 플러스 2k 제곱 t 플러스 k 제곱 t 제곱. 그래서 t에 대해 정리한다고 했어. k 제곱 t 제곱 플러스 2k 제곱 빼기 100t 플러스 k 제곱은 0이 되고. 네.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존재해라. 그냥 존재해라. 높 t가 0 이상인 것에서 존재해라. 그러면 그냥 판별식이 아니겠죠. 네. 근의 부호가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러면은 두 근의 곱을 먼저 따진다. 왜냐면 부호를 생각하고 싶으면 두 근의 곱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두 근의 곱이 1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계관에 의해서. 네. 그러면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것은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두 근이 모두 다 뭐거나 음수가 두 근이 모두 음수거나 두 근이 모두 양수. 양수거나 그 대신 실근은 들어가줘야 돼 라는 것과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돼 네. 라는 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안 가? 가요. 확실히 갔지? 네. 그래서 두 근의 합 k 제곱분의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00 됐니? 네. 그게 0보단 커야 된다. 그럼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필요 없지? 네. 그래서 k 제곱 빼기 50은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0보다는 크고 루트 50보다는 작다 라는 범위. 그 다음 판별식 d에 의해서 4분의 d죠. 네. k 4제곱 빼기 100 맞죠? 100k 제곱 플러스 2500 빼기 k 4제곱 맞아? 네. 그게 0보단 크거나 같다. 그러면 k 제곱 빼기 2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또 k가 주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 아까 이거까지 다 하면 k는 그대로 5 이하가 나오는 게 맞다. 어때? 이해가 안 가? 가요. 이게 답지는 어떻게 풀이돼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뭐 안 존재할 수도 있는 건 같은데 모든 중간중간에 두 근의 두 근의 t의 범위 이런 걸 따지는 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상 의심하고 확인해 줄 수 있으면 확인 꼭 해야 된다는 거. 네. 됐지? 그래서 k 값은 최종적으로 5 이하인 자연수가 맞고요. k 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1, 2, 3, 4, 5다. 그럼 이게 km이다. 네. 그래서 m은 5다라는 것. 이해 갔나? 네. 그러면 이거일 때 k가 뭐일 때에 4일. 그렇지. k가 4일 때의 요것의 최대값을 찾으려 했는데 이거는 접선을 쓸 때 사용했지 않습니까? a와 b는 네. 접선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까 접선 잡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네. 그리고 관계식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맞나? 어차피 t를 찾아야 접선을 찾을 거 아이가? 네. 접점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래서 k가 뭐일 때다? 4일 때. 4일 때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야지 당황 타지 않겠죠. 정리를 잘 해놔란 뜻입니다. 요것도 할까? 여기다 합시다. 네. 양변 제곱할 것 같으니까 그럼 100t는 16 플러스 32t 플러스 16t 제곱이요. 맞아? 네. 그 다음 4로 나눕시다. 25, 4, 8, 4지. 네. 그래서 넘기면 4t 제곱 빼기 17t 플러스 4는 0. t는 4 또는 t는 4분의 1 나올 것이다. 네. 이해가 안 가? 가요. t가 이렇게 또 두 개 나오네. 거지 같은 거. 모든 자연수. 그래서 두 개구나. 그래서 최대값이구나. 오케이. t가 이게 나왔지. 네. 그러면 접선을 완성시킵시다. 여기 있죠,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이 접점이 t, 4 루트 t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2 루트 t 분의 4 네. 였어. 그럼 t가 4면 접점은 4,8 그 다음에 이거는 1이네. 네. 그럼 접선은 y는 x 플러스 4 네. 한 개 나왔지? 그 다음 또 이거면 4분의 1,2 그 다음에 4 접선 기울기 y는 4 x 플러스 1 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때는 a가 1, b가 4 이건 a가 4, b가 1 a 빼기 b의 최대는 3 이해 가는가? 과일. 확실히 갔지? 네. 답지 봤니? 이거 저 해설을 여기 있는데. 맞다. 자 이거 열린 구간 여기에서 정의된 요가 극값을 갖도록 극값을 가지기만 하면 되지. 네. 우리 오랜만에 연습한다. 미분 가능 함수는 맞지? 네. 미분 가능 함수에 한해서 극값을 안 가질 조건이 뭐야? 접합. 이런 아니, f 프라임 x는 0 했을 때 네. 뭐 허근이건 허근이거나 중근. 중근이거나 근데 네. 중근 말고 접하는 근 됐니? 네. 그래서 일단 f 프라임 x는 0 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m sin 2x 2nx는 0 하라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m과 n은 0이 아니지. 네. 그래서 m을 나눠도 돼 안 돼? 돼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걸로 간다. 라는 거니까 sin 2x는 m분의 nx다라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유형은 많이 했어. 얘 그래프 그리기 쉽지. 네. 정의역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 요 놈의 주기는 파이니까 요렇게 반땅까지 그릴 수 있다. 네. 자 그랬을 때에 요 직선과 만나는 교점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지. 네. 얘는 0,0을 지난 직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근이 존재해야 하네. 존재해요. 전파는 근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극값이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근이 0,0 하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는 양끝점이기도 하고 정의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이 된다고 여기서 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극값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양끝점은 극값이 없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한 거 극값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기준은 이 사인 함수 입장에서 요 0,0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네. 접선보다 기울기가 더 크거나 같으면 아, 안 돼요. 극값이 없는 거고 그것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근이 존재하니까 극값이 있는 것이다. 네. 그럼 우린 극값이 같도록인 거니까 이 접선보단 기울기가 작다라고 일단 가야겠죠. 네. 맞나? 다만 0보다는 커야 돼 라는 것도 기준이 될 거고. 네. 이해 갔나? 그래서 m분의 n이라는 것의 범위를 세울 수 있다. 이건 당연히 0보단 커야 되는 거. m과 n은 자연수니까 상관 쓸 바는 아니고 네. 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지? 네. 0,0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럼 요거 미분하면 2 코사인 2x지 않습니까? 네. 그럼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요. 2다. 그러면 그거는 기울기가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극값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n이라는 것은 2n보단 작아줄래가 끝일 거고 m 10 이하의 자연수들이니까 뭐 이건 1, 2 하는 게 나아요. 네. 좀 범위가 많이 넓었으면 뭐 m이 100 이하다 이렇게 했으면 시그마 개념 쓸 수 있을 텐데 뭐 그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m이 1일 때 잘 들어라. 쌤도 아까 문제 풀 때 실수했었던 거다. 이건 1개지. 네. m이 2면 3개지. 네. 맞아? m이 3이면 5개지. 네. 그 다음 m이 4면 7개지. 네. m이 5면 9개. 9개지. 네. m이 6이면 11개지? 아니. 네, 조심하세요. 네. 그때부터는 계속 몇 개? 10개. 이거 조심하라고. 네. m이 5개일 때 동안은 다 10개로 인정. 요 50개 해주시고 이거는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75개가 되는 것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확실히 갔어? 네. 자, 그 다음 3번. 이거는 좌변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F 프라임 X. fx가 미분 가능합니까? 아, 어차피
이 말 미분 가능한 함수. 네. 이 정력범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서 f 프라임x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f 프라임 x는 x 플러스 x분의 a 플러스 b ln x라고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x는 0에서 극소가 돼야 되니까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f 프라임 1은 0인 거지. 네. 그래서 f 프라임 1은 1 플러스 a 플러스 0, 그게 0이다. 따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니? 그런데 그냥 극값이 아니라 뭐라 돼 있어? 극소요. 극소다라는 것은 fx가 이러한 개념으로 가라는 얘기지. 네. 근데 우린 도함수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도함수로 보면 요선 뭐 하다가 감소. 아, 0보다 작. fx가 감소한다. 근데 f 프라임 x는 뭐였다가? 0. 음수였다가 이 자시가 네. 0이 됐다가 여기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양수요. 양수가 되는 부호변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f 프라임 x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인 거 맞아요? 네. 이해가 안 가? 가요. x는 1에서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돼야 된다. 됐냐? 네. 그러면 요 놈을 그래프 그리겠다 생각을 해줘야겠죠. 네. 어때?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러면 요 놈을 우리는 뭐 미적분이니까 이계도함수든 뭐든 다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헷갈리니까 gx로 잡겠습니다. 네. gx의 부호 변화가 x는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사실 따질 게 좀 많아. 사실 뭐로 따질 수 있냐면 요 gx가 이런 그림이 되라, 이런 개형이 되라 라는 것은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양수다. 즉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것.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건 방금 이 말을 하고 나면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1이 양수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 즉 g 프라임 1이 0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네. 이해했니? 네. 헷갈릴 거야. 얘가 지금 gx야. 얘가 지금 f 프라임 x 그래프 개형이야. 알겠지? 네. 그럼 gx가 이렇게 완전히 1x는 1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gx가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어떻게? 계속 부호는 바뀌어야 돼. 증가는 해줘야 된다는 것. 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어때?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갔죠? 그러면 g 프라임 1은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아, 네. 맞지? 얘는 g 프라임 1은 뭐인 거? 0. 0인 거. 근데 이거는 또 특수한 경우가 많아요. 그걸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g 프라임 1이 0이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도 되잖아. 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사실 이거 답지도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야. 난 지금 어렵게 푼다고 생각해. 쌤 설명을 들으면 쉽지. 근데 본인이 따지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런 걸 계속 연습시키고 싶은 거야. 네. g 프라임 1이 0인 거 그래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극값으로 인정하는 금이면 안 돼. 네? 극값으로 인정되면 안 된다고.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극값 가졌습니까? gx가? 안 가셨어요. 그럼 g 프라임 1은 뭐가 돼야 된다? 중근이 돼야 돼. 접하는 근이 돼야 돼. 네. 극값으로 멈칫은 했으나 접선의 기호 0은 됐으나 뭐가 돼야 돼? 그대로 증가해야 되지. 관통해야 되지. 네. 그럼 g 프라임 1은 뭐가 돼야 된다? 0. 0이 되지만 중근, 접하는 근이 돼야 된다. 극값으로 인정되는 근이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어때?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자, 이제부터 따지러 가봅시다. 일단 g 프라임 x가 필요합니다. g 프라임 x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b. 네. 그리고 이거는 부호 변화를 보기 위한 거니까 x 제곱분의 1로 묶어낸다. 그럼 얘는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 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발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요건 뭐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필요 없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뭐가 된다? 0보다. 0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된다고. 이해갔니? 아, 네. 그래서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g 프라임 1은 b 플러스 2가 되지. 네. 그게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돼. 네. 이해 갔어? 그 다음 또 이제 이거 보러 갈 거야. 이번에는 g 프라임 1이 중근이어도 돼.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란 거지.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그럼 B가 뭐일 때야? 마이너스 2. 이건 이해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이게 무조건 될까? 아니, 이게 또 어려운 거야. 쌤은 어렵게 푼다고 했지. 지금 이 그래프경이 이렇게 또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네. 전후로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다행히 요 놈은 부호가 양수야. 아, 요 놈의 부호가 이렇게 양수가 되니까 이 G'의 부호가 양수가 되니까 GX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네. 답장 비교해라. 다운받아서라도. 네. 알았나?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론이 된다. 그래서 요거의 최소를 찾아달라는 얘기. 그럼 요거가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B의 최소만 찾아오면 되지. B의 최소 나왔지. 네. 이렇게.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2차식이 아니네. 이거 2차라고 볼 수 있지. 네. 왜 A가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맞지? 어쨌든 그건 필요 없고 정의역 자체. 항상 우리는 미적분에서 중요한 건 정의역. 정의역이 0보다 크다 남았지? 네. 자, 그 상태에서 그 값을 몇 개 가져야 된대? 2개 그럼 범위가 중요해 안 해? 중요해요. 중요하겠지. 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확실하니까 f'x 2ax 빼기 20 플러스 x분의 2 해놓고 는 0 때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x로 x분의 2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ax 제곱 빼기 10x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네. 이건 이해갔나?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놈은 부호의 양을 주지 않아. 이 정의역에 의해서. 네. 그래서 요는 필요가 없어. 그럼 요 놈은 그냥 두 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돼야 돼. 그럼 또 부호 갖고 장난치잖아? 맞지? 네. 2차 방정식에서 부호 갖고 장난친다.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친다라고 하면 근계관과 판별식이야. 네. 그래서 두 근의 합. 이 0보다 커야 돼. 두 근의 곱. 0보다 커야 돼. 판별식 D 0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A는 양수여야 돼. 그리고 A는 25보단 작아야 돼. LA.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저걸 왜 졌다고 줬는지 일단 찾았지. 네. 자, 어찌됐건 간에 그 값을 가지는 거 두 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 가지는 거 맞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ax 제곱 빼기 10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얘가 잡은 것이다. 네. 그랬을 때 x 좌표가 또 뭐인 것? 감마인 것에 변곡점을 갔는데, 그러면 요걸 한 번 더 뭐 해야 돼? 미분 F2'을 찾아야겠지. 네. F2' 했을 때 2a 빼기 x 제곱분의 2인데 이게 0이 되는 곳. 네. 근데 이건 중근이면 또 안 되겠지? 맞나? 이런 F2'x 는 0 했을 때 또 중근인 근이 나와버리면 변곡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계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똑같이 있어줘야 변곡점 인정하는 거야. 변곡점이라는 것은 볼록성이 바뀌는 것이야. 네. fx의 볼록성이 바뀌려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네. 이해 갔냐? 네. 그래서 x제곱은 a분의 1이다 했을 때 a가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서로 다른 두 근 맞아? 네. 그래서 풀마 루트 a분의 1 그리고 우리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라는 그 조건에 의해서 감마다라는 것은 루트 a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이용해 등비수열인 걸 힌트로 써야 된다. 근데 소금 안 돼. 이 순서로 등비수열이 아니라 작은 수부터 나열하면 이니까 누가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알파가 베타보다 작기 때문에 크기수를 나열했을 때 알파, 감마, 베타 이거나 아니면 감마, 알파, 베타 이거나 네. 됐나? 네. 또 응. 알파, 베타, 감마일 수도 있지 않냐. 이해가 안 가? 가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걸로 나눴을 때의 크기수 나열하게 되면 등비수열이라는 힌트를 등비중항을 써도 되는 거다. 그치? 네. 근데 특별하게 또 뭘 줬어? 공비요. 공비를 줬으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를 알파, 여기는 2알파, 여기는 4알파. 됐냐? 뭐 이렇게 잡읍시다. 혹은 여기는 2분의 알파, 여기는 2알파. 네. 됐나? 이것도 2알파, 여기가 4알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다. 네. 됐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이거부터 집중합니다. 나는 근계관을 빨리 쓰고 싶었거든. 네. 첫 번째 케이스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베타가 뭐인 것? 4알파예요. 그래서 이거의 근이 알파랑 4알파일 때 그럼 두 근의 합 5알파는 a분의 10 두 근의 곱 4알파 제곱은 a분의 1 네. 그럼 여기 10배 5알파는 10배 40알파 제곱 그럼 알파는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고 8분의 1 그럼 정리하러 가볼게. 네. 크기 A도 찾아야구나. 알파가 8분의 1이니까 얘가 8분의 5죠. 네. 그러면 A는 16인 상황. 네. 이해갔어? 확인하는 중이야. 아직 이거 얘 안 썼잖아. 그치? 네. 얘가 2알파 되는지 확인하는 중이야. 이거는 감마가 뭐가 되는 경우? 4분의 1이. 그러면 여기 이 경우를 다시 써서 알파가 8분의 1 공비 가능. 네. 이게 답이네. 음. 이해갔어? 네. 두 번째 케이스 알파랑 2알파 즉 이거의 방정식의 근은 알파랑 2알파 두 근의 합 5알파 3알파는 a분의 10 그 다음 두 근의 곱 2알파 제곱은 a분의 1 10배 3알파는 20알파 제곱 네. 알파는 또 0이 아니니까 20분의 3 그에 따라 여기로 잡겠습니다. 20분의 9 네. 맞지? a분의 10 a는 아유 헷갈려라 씨 9분의 20 9분의 200 이게 a 값 됐나? 네. 그래서 감마 값은 10분의 3 네. 이해가 안 가? 가요. 됐어? 네. 10분의 10 아이가 네. 2루트 10분의 3이가 네. 됐나? 자 그러면 2루트 10이 맞나? 10루트 2잖아 아. 됐지? 자 그럼 이거 확인하러 간다잉 알파의 반땅인가요? 탈락이요 이해 갔어? 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요거는 똑같은 상황 안 되는 상황 알파랑 베타를 2알파로 썼을 때 얘랑 똑같이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감마는 또 되지 않는 상황 알파 지원 감마 지원자 루트가 생기는 상황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번 케이스만 유일했다라는 것. 그럼 다 찾았지? 네. A 값이 16이 나왔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감마 값은 4분의 1로 인정하시면 되고 F1의 값은 여기 1 넣으면 A 빼기 20이었잖아. 네. 근데 A가 16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 최종 답은 2번.